안개가 자욱한 어느 아침, 싸늘한 수술실 안. 나는 88세의 노회사 이전민, 60년 넘는 점력을 가진 사람이다.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전명호, 78세, 어르신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전 어르신은 매일같이 30년 넘게 빠짐없이 걷기를 실천해온 분이었다. 그런데 단 한 번 욕실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대로 의식을 잃고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겉보기엔 별일 아닌 작은 미끄러짐 하나다 결국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혹시 알고 있는가?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근육량이 2%씩 줄어든다는 사실을. 뼈는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퍼석해지고 균형 감각은 현저히 떨어진다.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노화의 속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 도자기 찻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정오의 정막 속에 성뜩하게 울려 퍼졌다. 막내딸이 허겁지겁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이는 81세의 김동식 어르신이었다.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자신의 두 다리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게 두려워졌다. 친구의 생명을 앗아간 습관 하나. 김 어르신은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내일 아침 5시에 기상에 호숫가를 3바퀴 걷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친구 장명우 씨가 길가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딱 손바닥만 한 자갈 하나에 발을 헛디뎌서 왔다. 잠시는 40년 넘게 매일같이 걷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결국엔 못 일어났다. 그리고 3개월 뒤 영영 눈을 뜨지 못했다. 그 친구는 많이 걸었지만 한 달로 서본 적은 없었지. 잔인한 진실이 알려진 등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내일 걷는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능력은 균형 감각이다. 문제는 그게 너무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진다. 그 넘어진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때문이다. 그 이름은 균형상실. 1단계 한 달로 서기. 생명을 지키는 연습. 지금 바로 해보자.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채 5에서 10초간 유지해보자. 양쪽 다리 각각 3번씩 반복한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자. 균형감이 두 배로 강화된다. 눈을 감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 속에 숨겨진 균형 회로가 깨어난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반드시 벽이나 의자에 손을 대고 하자.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 식사 직후나 막 일어났을 땐 피할까. 절대 무리하지 말까.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겨울철 겸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으로 지켜냈다. 충청도에 사는 86세의 리듬자 할머니는 식탁 위 행주로 하나를 줍다가 미끄러졌다. 골반 수술, 6개월간 침대 생활.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한 달로 서는 연습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두 발로도 잘 못 서겠는걸. 무슨 한 달이란. 82세의 최 어르신은 욕실에 들어간 지 무려 45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도움 요청도 없었다. 조용함이 오래도록 이어지다가 손녀 나영이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할아버지, 내 아직도 안 나와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최 어르신은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울고 있었다. 전기에서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잊혀진 의자. 다음 날 나는 어르신을 찾아갔다.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손 안 짚고 의자에서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어르신은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젊을 땐 식은 죽 먹기였지. 근데 이젠 나이도 있고 말이지. 나는 거실에 나무 의자 하나를 끌어왔다. 그럼 지금 손 없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는 잠시 날 바라보다니 고개를 숙이고 허벅지를 밀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근육 조용히 사라지는 생명의 질. 혹시 알고 있는가? 60세가 넘으면 내년 근육량의 2%가 사라진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먼저 빠진다. 이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건 가능하지만 쪼그려 앉을 수 없다. 계단을 오를 수 없다.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 결국 인생의 자립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2단계 전사처럼 일어섰다 앉기. 지금 바로 해보자. 무릎 높이 정도의 의자에 앉는다. 두 손은 무릎에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린다. 몸을 세워 일어선 뒤 천천히 다시 앉는다. 한 세트에 5에서 10회, 하루에 3세트 반복. 못하겠다면 더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자. 손으로 살짝 보조해도 되지만 기대지 말자.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앉고 일어날 수 있는 상,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 반도 높이 깊이 익숙해졌다면 각 손에 500ml 물병을 들고 실시해보자. 한 발로 일어서고 두 발로 앉기 도전도 좋다. 의자는 절대 미끄럽지 않도록 고정할 것. 실화, 은퇴한 여교사와 계단의 저주. 73세 이명자 여사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 퇴직 후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2km 걷기 운동은 계속했지만 언젠가부터 계단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9번째 계단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넘어진 게 아니었다. 그저 허벅지가 더 이상 몸을 밀어올릴 힘이 없었던 것이다. 한때 어린 시절의 추억이던 계단은 이제 그녀를 집안에 가두는 감시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아침 84세의 박 어르신은 심한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목을 돌려 침대 머리맡에 휴지를 집으려 했지만 목이 돌아가지 않았다. 어깨는 굳어 있었고 몸 전체가 마치 유리관 안에 갇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약해서가 아니었다. 굳어서였다. 몸이 살아있는 돌이 될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목을 돌릴 때 뚝 소리가 나거나 등을 긁으려다 깨끗까지 아프거나 몸을 숙일 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서서히 얼어붙고 있는 중이다. 유연성, 노년기에 가장 먼저 버려지는 능력. 그러나 동시에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열쇠이기도 하다. 현실, 움직임의 반이 사라진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10년 사이에 어깨, 허리의 가동 범위는 무려 50% 줄어든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는 두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들지 못한다. 3단계 유연성 회복 루틴. 몸의 족쇄를 풀자. 1. 목 회전 운동. 의자에 곧게 앉는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3초 유직 정면. 오른쪽도 동일하게 3초 유직 정면. 각 방면 5회 반복. 목 디스크가 있다면 원형 회전은 피할 것. 2. 어깨 돌리기.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뒤로 돌려 아래로 내린다. 반대로 올리고 앞으로 돌리고 내린다. 각 방면 10회씩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반복한다. 3. 팔 들고 가슴 열기. 두 팔을 천장향해 올리고 손바닥은 위로. 2로 길게 늘리면서 숨 들이쉬고 팔을 좌우로 크게 벌린 뒤 천천히 내려 숨을 내쉰다. 3회 반복. 가능하다면 거울 앞에서 자세를 체크해보자. 4. 상체 굽히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는다. 상체를 앞으로 굽혀 손으로 발끝을 만져본다. 양쪽 다리 각각 공하해. 이 동작은 허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준다. 노년기 가장 잘 굳는 부위다. 작지만 단한 습관. 유연성 운동은 오래 할 필요 없다. 단 2에서 3분씩 하루 여러 번이면 충분하다. 물 끓이면서, TV 보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실화, 저울 코트를 포기한 할머니. 서울에 혼자 사는 79세의 칠 여사는 겨울마다 단추 달린 코트를 입지 못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깨가 뒤로 돌지 않았기 때문. 그래서 그날 이후 오로지 지퍼 달린 옷만 입었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다. 불편한 몸으로 어딜 가냐며 스스로를 가뒀다. 결국 굳은 어깨 하나다 그녀에게서 자유로운 계절을 빼앗은 셈이었다. 주의사항, 추울 땐 피하고 몸을 가볍게 데운 후에 실시. 아프면 절대 무리하지 말까. 호흡은 천천히, 깊게. 마친 후엔 잠깐이라도 몸을 이완시켜주자. 그 순간 당신의 몸이 조용히 고맙다고 말할 것이다. 3월 15일 오전 6시 42분 77세의 민 여사는 집 근처 작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다. 평소처럼 이 시간엔 닭고기가 금방 떨어지니까 하며 얼른 계산대로 향했다. 한 손엔 청경채 한 단. 그저 7걸음만 빨리 걸었을 뿐인데 5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은 누군가 안에서 북을 두드리는 듯이 요동쳤다. 3일 뒤 민 여사는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힘든 정색도 아니었고 고혈압도 아니었다. 단지 5년간 진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경등제 아니라 2층 심장.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계단 2층 오르면 숨이 턱 막히고 시장에서 10분만 장바구니 끌어도 가슴이 찌릿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심장이 지금 닫혀있는 것이다. 심장은 가장 강한 근육이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대신한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60%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중 3분의 1은 가벼운 움직임 하나로 심장 문제를 겪게 된다. 4단계 심장을 깨우는 올바른 리듬. 1단계 올바른 걷기. 단순한 산책 아닌 천천히 5분 걷고 그 다음 속도를 높여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유지.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평소보다 10에서 15% 빠른 걸음으로 1회 10에서 15분 중 5회 반복. 걷고도 하나도 안 힘들었다면 당신의 심장도 아무 변화 없다. 2단계 실내 자전거 페달. 낙산 위험 낮음. 페달이 달린 의자 사용. 10분 돌리고 5분 휴식. 다시 5분. 잔잔한 음악과 함께하면 뇌도 함께 활성화된. 3단계 수중 운동. 가능하다면 반력 추천. 물속은 체중 부담을 줄여 부상 위험도 낮음. 얕은 물에서 걷기 또는 가벼운 수영. 관절염, 퇴행성 무릎 문제 있는 분에게 특히 효과적. 젊은 사람처럼 뛰지 않아도 괜찮다. 단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평소보다 20에서 30% 심장 박동을 높여주는 것. 그게 생명을 지키는 열쇠다. 실화, 1월의 바람과 고직 센 다음 80세 조명호 어르신은 체육교사 출신이었다. 퇴직 후엔 매일 마담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다. 1월의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었다. 멀어둔 담요가 날아다자 그는 급히 뛰어나갔다. 겨우 10걸음. 그 순간 심장이 따라오지 못했다. 그는 마담에서 쓰러졌고 그를 쓰러뜨린 건 바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생명을 지키는 주의사항.
식후 운동 금지. 더운 날, 추운 날엔 취할까. 어지러움, 메스꺼움, 가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진단. 기억하자. 당신의 심장은 인생 전체의 박자를 정하는 북이다. 그 북이 틀어지면 삶의 모든 기둥도 멈추게 된다. 79세의 전 김증문 어르신은 매일 운동 결심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정원에 심려갔다. 그는 예비역 중년이었다. 자존심은 어떤 통증보다도 강했다. 운동 첫날, 복근 운동 30회, 팔굽혀펴기 15회, 45분 걷기. 그날 밤, 전 어르신은 전사처럼 지쳐 잠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근육통, 정면, 저혈압, 그 충격으로 한 달 가까이 입원하게 되었다. 운동량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냉혹한 진실. 노인은 운동을 안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잘못 시작해서 죽는다. 운동을 시작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하면 좋은 일도 제한이 된다. 노년기 운동 시작 시 흔한 치명적 실수. 처음부터 강도 높게 시작. 예전에 내 모습을 되찾으려는 욕심. 젊을 땐 자전거 17km쯤은 우습지. 산한 코드쯤은 나 혼자 들었지.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시절의 당신이 아니다. 이제는 근육, 관절, 심장, 뇌, 모든 게 협산하며 움직여야 하는 나이다. 준비 운동 승략, 가벼운 운동은 안 해도 된다는 착각. 어느 75세 할머니가 늘었다. 어깨 돌리기 정도 하는데도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어깨를 위한 게 아니라 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움직일 거야 하고요. 식사 직후 운동, 그면 편해서 식사 후 바로 운동하며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고 소화기관은 피가 부족해짐, 어지럼짐, 메스꺼움, 심하면 실심, 운동의 황금 시간대, 아침 식후 1시간 뒤 또는 오후 4시 이후. 내일 운동 하루라도 쉬면 지는 거야 라는 강박. 노인의 몸은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린다. 운동 후 최소 48시간은 휴식 필요. 내일 하는 것보다 회복 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 몸의 신호를 무시, 의지만 믿고 버티기. 찌릿한 통증. 멈춰라.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온다. 그만둬라. 젊은이는 힘으로 이긴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을 아는 것이 승리의 전략이다. 실화, 80세 박 여사와 침대보. 박 여사는 83세. 어느 날 노인 요가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 무릎을 굽혀 이마에 닿게 하는 동작. 딱 소리가 났다. 3개월이 지나도 쭈그려 앉지 못했다. 요가 영상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 동작이 박 여사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예전에 해봤던 가볍고 쉬운 동작 하나만 고르자. 예, 의자에서 3번 일어났다 앉기. 운동 후 느낌을 기록하자. 어근함, 시원함, 피로감. 익숙해질 때까지 3에서 4일 유지. 그 뒤에 서서히 감도. 운동 시간, 아침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 운동 전, 중간, 후에 꼭 수분 섭취. 노인을 위한 운동의 마법 주문. 적게, 하지만 꾸준히 가볍게. 그러나 정확히 천천히, 하지만 오래. 노란 조명이 비추는 다낭. 87세의 이 여사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섰다. 손은 떨렸지만 흔들림 없이 잡고 있었다. 다리는 떨렸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불과 11개월 전, 딸은 이 여사를 위해 휠체어를 주문해두고 말했었다. 엄마는 이제 다시 못 걸으실 거예요. 고관절 골절의 날, 욕실에서 가볍게 미끄러졌을 뿐이었다. 반하게 부딪히지도 않았고 피도 없었고 비명조차 없었다. 단지 혼자 일어설 수 없었을 뿐. 가족은 울었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 나이에 다시 걷기는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고개를 들고 병원 전체를 조용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다. 나는 마취 없이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야. 그 고통도 견뎠어. 하지만 침대 위에서 잊혀지는 건 못 견다. 그리고 그녀는 0에서 다시 시작했다. 1일차 발을 1cm 들어 올리기. 3일차 손 없이 앉은 자세 유지. 2주차 보행기 잡고 일어서기. 3개월차 보행기 없이 천천히 걷기. 6개월차 계단 3칸 오르기 성공. 그리고 오늘 아침 11개월째 되는 날, 이 여사는 스스로 발코니로 걸어나가 차를 따르고 꽃에 물을 주었다. 이야기 둘, 기다리지 않기로 한 남자, 전 어르신. 90세의 전 어르신은 매광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화장실 가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그 말을 한 뒤 3일 밤을 스스로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그리고 4일째 아침 벽 옆에 의자를 놓고 앉기어 일어서기 앉기 훈련을 시작했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다시 앉고 다시 일어섰다. 한 달 뒤 그는 다시는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작고 쉬운 동작으로 시작했다. 아프고 지치는 날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진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있었다. 60년단 환자를 보며 알게 된 반전의 진실. 운동을 꾸준히, 천천히, 가볍게 이어온 노인들이 젊었을 때 무리하게 하다 중단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 왜냐하면 몸의 지적은 힘에서 오지 않고 지속하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날, 당신이 누구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남고 싶지 않다면 오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지속 루틴 가이드. 1주차 하루 한 가지 동작 5분 이내. 2주차 하루 2가지 710분. 4주차 하루 34가지 오전, 오후 나눠서. 2개월 차부터 동작을 번갈아 진행. 모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매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충분히 했는가를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새벽이 막 밝아온다. 새소리도 아직 또렷하지 않다. 한 노인이 집 앞 처마 밑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물병을 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그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올린다. 마치 그 존재 자체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듯한 자세였다. 집안의 할머니가 창문을 열며 웃었다. 오늘이 365일째야, 여보. 노인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365일째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365일째 내가 자유롭다는 뜻이야.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하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회 속에서만 살아간다. 내가 치료해온 1000명 이상의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운동을 이어간 분은 단 12%.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들은 처음의 이유를 잊었기 때문이다. 운동을 평생 지속하는 5가지 방법. 운동하는 이유를 분명히 쓰고 벽에 붙이기. 나는 혼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운동한다. 내가 내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한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한다. 높은 목표일 필요 없다. 짐심이면 된다. 기존의 일상에 운동을 섞어 넣기. 물 끓일 때 반환잡다 일어나기. TV 볼 때 어깨 돌리기. 발끝 들기. 자기 전 팔 뻗기. 목 돌리기.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지 마라. 이미 있는 시간 속에 심어라. 달력에 X표 그리기. 운동할 때마다 빨간 X표 하나. 그 X가 이어질수록
당신은 그 줄을 끊고 싶지 않아질 것이다. 작은 보상 주기, 7일 연속 운동, 좋아하는 반찬 하나, 30일 손주에게 영상 통화, 90일 1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 몸은 보상을 원하고 마음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 달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자. 나는 젊어지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다. 그건 자유이고 자존심이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마지막 이야기, 세밀 없는 남자. 85세의 식노인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던 분이었다. 자녀들은 그를 요양원에 모시려 했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3개월만 그 안에 달라지지 않으면 따라가나. 그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팔을 뻗고 관절을 돌리고 매일같이 앉았다 일어섰다.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 밥을 해먹고 집을 청소하고 공원에 나가 신문을 읽었다. 6개월 후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생일 파티 하시나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생일이 필요 없다. 내가 다시 일어선 그날부터 내일이 내 생일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냥 앉아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고 있는가?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가? 마지막 메시지. 운동은 수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내년, 내일을 정말로 살아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오늘 시작하. 작은 동작부터, 작은 하루부터. 그것이 당신이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자유에 걸릴 수 있으며 노년은 삶을 빼앗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